안녕하세요. 옆반 남교사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생활 TMI 7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인 바로 알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과별 지도 선생님의 전달 사항을 학생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놔야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께서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가 단순하게 말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가정으로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알림장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알림장이라는 거는 학생들에게 전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학부모님들께 바로 전달 사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림장이 가정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요청하는 거기도 하고 괜히 선생님들께서 입으실지도 모르는 화를 막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어 도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실적인 알림장의 작성 내용과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림장의 작성 방법, 두 번째는 알림장의 힘, 세 번째는 학년별 알림장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선생님들께서 알림장을 작성하실 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알림장의 작성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알림장을 가져왔어요. 자, 이거는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쓴 알림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1번에는 지금 과목들이 들어가 있고 2번에는 가정통신문 장수, 3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서 제출하는 거, 그런 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과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8번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항상 쓰는 차 조심, 낯선 사람 조심, 감기 조심, 미세먼지 조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림장을 쓰는 방법은 대표적인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번에 항상 들어가는 거는 내일 시간표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은 학년교육과정을 이제 그 재구성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이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이 교대 다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수학은 4시간, 뭐 사회는 3시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정해진 틀은 있지만 학년교육과정이 재구성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에서 또 많은 행사들을 또 초등에서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표가 고정이 안 됩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특히나 더 고정이 안 돼요. 내일 시간표는 틀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다 적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가정통신문 장수를 반드시 적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이 가정통신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가정통신문을 부수로 하지 않고 장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과후 학교 신청서다. 그럼 방과후 학교 신청서 같은 경우는 한 장이 아니에요. 부서별로 이제 홍보 자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부로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놓치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정확하게 오늘 받아온 가정통신문이 이게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누락된 건 없는지 이거를 한 번씩은 더 확인을 해야 되고, 알림장을 쓰면서 그리고 가정통신문을 받으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수는 제가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대회라든지 방과학교 돌봄교실 이런 신청서를 제출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가정통신문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담임이 제대로 챙기지 않아가지고 안 나눠주지 않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민원사항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 장수는 정확하게 배부된 날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좀 작은 민원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좀 대비가 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좀 반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회신서라든지 신청서를 이제 며칠까지 받는지, 그 다음에 어디다 제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적어줘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제가 일괄적으로 걷어서 제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인데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회신서다 또는 신청서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알림장에 다 쓰는 편이에요. 계속 쓰면서 누락되지 않도록. 선생님 저는 이거 신청 안 할 건데 저 이거 안 할 건데 안 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쓰지 마 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알림장 어플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어차피 기록으로는 다 남아있어요. 굳이 학생들이 뭐 요거를 일주일 내내 신청을 안 할 건데 또는 뭐 회신서를 안 제출할 건데 굳이 뭐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과제를 안내합니다. 뭐 수학 익힘이라든지 교과서 읽고 오르기라든지 아니면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와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좀 적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많은 교육주간들이 있어요. 뭐 생명존중주간, 자살예방교육주간, 뭐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 먼주간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간들이 많아요. 이 주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가정에다 요청하시는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학부모님들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적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차조심, 낯선 사람 조심, 감기 조심, 미세먼지 조심 이런 것들을 적는 편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1번은 내일 시간표, 2번은 가정통신문 장수, 3번은 회신서와 신청서 제출일 그리고 제출 장소, 그 다음은 이제 학교와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안내사항 또는 학부모님께 가정교육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 다섯 번째는 차조심, 낯선 사람 조심, 감기 조심, 미세먼지 조심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어지간하면은 틀에서 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라든지 화를 좀 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알림장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림장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알림의 목적도 있지만 담임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기도 해요. 이제 학생들이 가정통신문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 이걸 부모님께 바로바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이걸 가방에 쑤셔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정말 일주일이 지나서 2주일이 지나서 그때서야 가방 정리하면서 꾸깃꾸깃 엄마 이거 가정통신문 있었어 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학교에서 무조건 걷어야 되는 회신서라든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신청서라면 이제 담임교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없으면 없다고 뽑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학부모님들께 제시가 되는데 희망자에 의한 회신 또는 신청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부모님들께 보여주지 않으면 몰라요. 학부모님들도 모르시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학부모님들께서 왜 이거 안 주셨냐고, 우리 애 이거 안 가져왔다고, 어머니 이거 분명히 제가 알림장 통해서 안내를 했고 알림장 어플로도 안내를 했다, 확인을 해보시라, 아니면 가방을 좀 한번 찾아보셔라,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가방에 넣어놓고 이걸 안 보여줬네요 이놈 새끼가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런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은 제대로 제시를 했다, 그다음에 제대로 안내를 했다라는 거를 근거로서 알림장을 작성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생명존중 교육 주간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주간입니다, 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주간입니다 이래가지고 교육활동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때 이제 담당 부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이번 주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 주간입니다, 선생님 알림장에 아래 내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달사항들이 막 올 거예요. 학교 교육에 대한 홍보예요. 홍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다 많이 자료를 올리게 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바쁘시잖아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실 만한 여유가 없으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알림장이 그나마 이 학교 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의 학교 교육 만족도, 그다음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거를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교육활동을 진행을 하는구나를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이런 것도 안 하면 나중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설문 거둘 때 이놈의 학교가 뭘 하는 거냐, 지금 뭘 가르치는 거냐, 다른 학교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는데 뭐 우리 학교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애초에 막을 수가 있어요. 알림장 그 한 줄이 정말 학부모님들이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올 정말 후폭풍을 막아줄 수 있는 사소한 행동이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선생님들께서 담임교사의 이런 교육관이라든지 가정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를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얼마 못 가가지고 이거 학교폭력 한번 터지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과격한 행동을 갑자기 좀 많이 한다든지, 아이들이 뭐 무리짓기를 너무 티나게 한다든지, 좀 전체적인 지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담임 선생님이 단순하게 수업 시간이나 생활 지도를 하실 때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예방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너무 어떤 친구들이 뭐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 배려하며 말하기, 경청하기, 뭐 친구들 이야기 잘 듣기, 이런 거에 대해서 가정에서 10분 정도만 대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알림장에 적잖아요.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진짜 실제로 해주셔요. 처음부터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지만 정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지나다 보면은 바뀌는 게 보여요. 알림장 이런 걸 쓰기도 해요. 선생님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선생님은 배려하며 생활하는 어린이가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은 학부모님들께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친구들과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간파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교육적 효과를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정말 학생들한테 신경을 쓰시는구나, 우리 담임선생님 정말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도 해요.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은 후보님들과 하나의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놓는 거기도 하고, 가정교육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눈에 띄게 바로 안 바뀌어요. 쌓이다 보면은 정말 이게 학급에서 바로 달라지는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림장에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차 조심, 낯선 사람 조심을 제가 꼭 쓰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 안전사고라든지 학생들 교통사고, 실종, 유괴, 납치사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 뭐 나중에 선생님한테 이 책임이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한 내가 생활지도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자료 남기기 위해서 알림장에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알림장에 식중독 조심, 또는 뭐 빙판길 조심,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뭐 마스크 하고 다니세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 번쯤은 더 아이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생활지도를 했다라는 거를 남기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선생님한테 괜히 불똥이 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뭐 했냐, 이거 지도 안 했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하나의 배리어를 만드는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학년별 알림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알림장을 잘 안 보십니다. 일부 6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알림장을 귀찮다고 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공무원, 특히 교사들은 100개 중에 99개, 99개를 잘했다고 해도 이 한 가지를 잘못해가지고 이 99개를 싸잡아가지고 욕을 먹는 직업이 저희 교사예요. 정말 하나의 빈틈도 허용을 하시면 안 돼요. 안전사고라든지 학생들 지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야 돼요. 융통성이 없는 게 선생님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뭐 요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콘텐츠를 다룰게요. 정말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챙기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림장을 안 쓰시는 거는 저는 절대 비춥니다. 반드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림장이 학년에서 통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장을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시고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따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를 추가로 작성하는데 아이들한테 뭐 쓰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용이 좀 길 것 같다 그러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력 시간도 짧고 글을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학년에서 배부된 알림장을 작성을 하게 하시고, 그 추가적으로 알림장 어플에다가 추가적으로 멘트를 쓰셔서 안내를 하시는 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게 너무 느리고 글씨 쓰기, 뭐 글쓰기 이런 거를 자음자, 모음자 이런 걸 인제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알림장 내용을 적게 하는 게 솔직히 적절하진 않아요. 라벨지가 있어요. 라벨지에다가 이제 그 알림장 내용을 다 인쇄를 하셔가지고 알림장에 하나씩 붙여주시는 걸로 가시면 되거든요. 요건 아마 1학년 가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학년에 맞게 이런 거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알림장의 내용이 조금 길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림장을 학생들이 귀찮다 보니까 급식을 오래 먹은 애들이다 보니까는 알림장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조금 안 보실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저는 어떻게 고학년을 할 때 하냐면, 알림장을 검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모둠별로 알림장을 검사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알림장 다 썼는지 검사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쓰잖아요. 그럼 1번부터 몇 번까지 쓴 거 옆에다가 네모칸을 하나씩 다 그리게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알림장에다 요거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일 시간표 챙겼다, 그럼 요거 체크. 가정통신문 집에다 확인 보여드렸다, 체크. 뭐 과제 다 했다, 체크. 뭐 신청서 작성했다, 체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합니다. 버릇을 들이게 하시면은 아이들이 그 알림장 같은 거를 다 써요.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이제 학기 초에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요렇게 저는 운영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학부모님들께서도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십니다. 그리고 알림장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좀 확인을 하세요. 6학년 뿐만이 아니라 뭐 3, 4, 5학년한테 적용하셔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 방법은 조금 착안을 하셔가지고 좀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알림장 어플을 쓰신다, 뭐 클래스팅이라든지 클래스 1, 2, 3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같은 거 이제 쓰실 건데, 요거 쓰셨을 때 요 알림 안 꺼놓게 안내를 좀 해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요게 알림이 들어오는 게 귀찮으시다고 알림을 꺼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림 안 꺼놓으셔가지고 항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직 생활에서 여러분을 구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등불이 바로 알림장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시고 알림장을 좀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괜히 입으실 수 있는 화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알림장 안 쓰셨다가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선생님들이 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알림장의 힘 너무 우습게 보시면
보지 마세요. 알림장 대단한 겁니다.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역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교육 관련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옆반 남교사 조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